적당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당해봅니다. 적당 모이! 정말 자기적으로 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이민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입니다. 네, 사실은 아직 팟캐스트조차도 아닌 이 음성 파일은 현재 이제 적당모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한 40분 전쯤 한별이 생각을 해냈는데 이제 적당한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되게 잘 살고 싶은데 그 잘 사는 길에 타인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타인들을 다 제거하거나 그 타인을 막 이렇게 뭐 제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면서 살고 싶진 또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당당하게 내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긴 한데 또 내 인생만 살기에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좀 눈에 밟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거창하게 무슨 뭐 공익적, 뭐 사회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사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삶들이라는 게 엄청 막 TV에 나오거나 되게 유명해지거나 되게 그런 사람도 되게 소수잖아요. 막 상위 1%, 0.1%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싶지 않고 되게 근거리에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당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큰 삶을 바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큰 삶이란 뭐예요? 큰 삶?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되게 유명해지는 삶을 상상은 하는 것 같아. 상상만.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 거 너무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진짜 너 진짜 그런 마음 있어? 2번, 3번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텐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걸 끝끝내 못 놓는 거야. 뭔가 유명한 거나 잘 나가는 게 있으면 자꾸 그걸 찾아보게 되고. 뭔지 알아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욕구는 있는 거잖아. 그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근데 그 욕망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인간관계나 내가 누리고 있는 나와의 시간들을 방해받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만약에 이제 세습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번 사람들을 막 이렇게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 고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고생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인 즉슨 그 사이에 존재하는 되게 수많은 우연과 운과 그런 사회적 조건과 이런 게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너무 막막한 거지. 맞아. 내 노력만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치.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우연이랑 운이라는 것 자체가 안 오면 끝나는 거야. 끝나진 않아요. 아니야? 끝나진 않아요. 그 유명한 삶으로서의 점프의 기회가 없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거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또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과 그런 걸 주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 유명해지고 싶은데 못하니까 여우의 심포도처럼 못하니까 그냥 꿈을 접은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한 사람의 그런 걸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래서 뭐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운이나 우연 같은 거를 탓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좀 잘 살아보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삶과 적당한 삶을 늘 동시에 마음에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삶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고, 팟캐스트를 진짜 뭘 위해 하는 거냐, 네. 누굴 위해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구를 위해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 저와 한별이 재밌으려고 한다가 1번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재미는 어디에서 나오냐 했을 때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앞에서 하는 얘기랑 사실 이어지는 건데
막 거창한 얘기, 아직 나에게 있지도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전 되게 부담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뭔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한 거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근거리에서 롤모델을 찾고 있거나 나하고 진짜 나이가 비슷하고 고민이 비슷한 시기를 뭔가 지나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만났는데 정작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긴 호흡의 자기소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물어봐 주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제가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해?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았었는데 이제는 점점 쟤는 뭔가 되게 평생 그 일을 해왔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너는 활동가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계속 내가 왜 활동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고 누가 저한테 제가 이미 지나온 무언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먼저 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데 뭐 제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막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아니죠. 제가 그 당사자인데. 엥?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들어주지 않더라고. 그게 유명해졌다는 거잖아. 당신 활동가의 영역으로서의 뭔가 그 입지가 굳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난 계속 그게 아닌데 해명을 하고 싶다는 건가?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갈증이 있고 Yes. 근데 아무도 그거를 들어줄 시간은 없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사실 진짜를 안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보다는 남들이 보고 싶은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게 되게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나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위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도 하고 나의 나약함이나 또 그런 취약함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긴 호흡에 서로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대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자기 성찰, 자아 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폭넓게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일단 6개 에피소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6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좋은 질문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일단 바람이 하나가 있고 또 시즌이 하나 마무리될 때쯤에는 좀 적당히 잘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성되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대화의 목적은 우리가 같이 잘 살고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거에 좀 느슨한 뭔가 공감대 같은 걸 좀 형성하는 거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팟캐스트 같은 거 이렇게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거나 심지어 유퀴즈를 봐도 뭔가 이제는 서서히 그러니까 소박한 삶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극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되게 악조건 속에서 막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이런 되게 이미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서사에 엄청 주목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뤄낸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게 돈 쪽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다고 느끼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선택지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고 또 이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좀 그런
돈을 버는 거 말고도 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저는 끝까지 가지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가 있다. 알고는 있죠, 다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나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만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무 다 막 진짜 옆 사람을 시기하거나 뭔가 타인을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나 나름대로 먹고 살고 니도 니 나름대로 먹고 살고 하면서 그냥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뭐 공익활동, 뭐 사회활동, 뭐 비영리 이렇게 저는 굳이 선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좀 되게 막 대학을 안 가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거나 돈을 지금 못 벌면은 노인이 되어서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애 주기가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내가 청하지도 않은 성공담들이 막 계속 들려오는 느낌? 뭐 요즘에는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가 되게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전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경향성 속에서 은근히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요? 그냥 자기가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뭐 난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내 삶에서 적당한 것 같은데? 뭐 난 크게 뭐 극복하고 크게 성공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 정도를 원해. 정도여도 그 욕망들이 충분히 다 존중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되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한 교실 안에 굉장히 뭐 되게 랜덤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게 공통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 반 안에서도 욕망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지배적인 어떤 너네는 이걸 바래야지 하는 거에 방향성을 누가 이미 딱 설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크면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되게 아웃사이더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욕망이 다 같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항력 약간 이런 걸 계속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뭔가 그런 사회에서 되게 지배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피부로 느끼면서 살지 않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전 되게 혜민이 바라보는 세상은 되게 따뜻하겠다 약간 이런 그거 근데 욕같이 욕일 수도 있는데 저를 돌려서 약간 해 하는 사람이네. 너무 해맑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진짜 경험한 게 너무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건가 했지만 지금은 사실 세상이 마냥 따뜻하지만도 않고요. 뭔가 되게 고민해봐야 될 거, 생각해봐야 될 게 되게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면 적어도 누군가가 엄청나게 불행해지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대화라는 어떤 수단, 질문이라는 수단인데 팟캐스트도 이제 대화라고 했을 때 듣고 싶어야 되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뭐 오늘 회차 유난히 짧게 느껴져 약간 이런 되게 재미있는 느낌으로 되려면 이것도 약간 대화의 기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거나 타인들이 잘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화들에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특징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좀
이 대화 너무 좋아. 진짜 알차다. 집에 가서 개운해. 이러면서 약간 잘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은 어떨 때 내가 그런 걸 느꼈는가. 개인적인 그런 거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물론 편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 데일리 라이프? 근데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 되게 구체적인 얘기여야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뭔가 길을 찾고 싶었을 때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압축되어가지고 나에게 전달되는 명사특강 같은 게 저한테 큰 의미를 못 가졌던 이유는 그게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일반론적?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한테도 말이 되고 나한테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쟤한테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디다 갖다 붙여도 대충 말이 되고 추상적이고 뭔가 되게 개념적인 얘기가 좀 있었던 그런 영상들은 안 와닿는 거죠. 저 얘기는 나도 하겠는데?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훨씬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데 좀 더 몰입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어느 한 단어라도 어느 한 감정이라도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한학교를 중학교 때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전혀 아무 정보도 없고 전혀 내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까 사실은 되게 그 바깥에선 되게 좀 여기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뭔가 대학 입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하는 되게 회색 인간들일 것이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리에 쓴 문장이에요. 교복이라는 어떤 고복이라는 죄소복을 입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졸업이라는 출소회를 기다린다. 근데 물론 제가 중학생이었고 그리고 정말 너무 그런 대학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솔직히 미디어 같은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근데 막상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욕망으로 되게 열심히 그걸 준비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압박이나 이런 게 없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별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이 대학에 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걱정이나 이런 게 되게 다 다채롭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막 썼어요. 고3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실의 풍경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냥 보통 고3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쓴 거겠죠? 그래서 대학을 나는 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제가 수능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정시를 안 쓰기로 이미 결심을 한 상태여서 마음을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을 관찰할 시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막 쓰고 엄청 구체적인 내용을 되게 많이 쓴 거죠. 막 하굣길에 친구들 붙잡아가지고 대학을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학과를 왜 선택하고 싶어?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막 인터뷰를 막 했다니까요. 가가지고 막 핸드폰 녹음기 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는 거죠. 너무 구체적인 얘기고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고민하고 뭔가 딱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살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화가 조금 더 생기를 얻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니면 너는 그래? 난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 자신한테 있어서는 조금 나 자신을 노출해야 되는 부담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있는 일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야 된다. 뭐라도 어쨌든 남기고 뭐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하나의 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게 사회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는 물어보지 않지만 난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물어보지 않지만
그 사적인 경험에서 쌓인 저만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지금도 뭐 그런 대안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막막한 친구들이 저한테 멘토 특강 해달라고 연락 와가지고 그런 진짜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주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 막 그런 거예요. 뭐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뭐 마음가짐을 달리하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침대 정리를 하세요. 뭐 손사래.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제가 엄마한테 뭐 이런 편지를 썼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학을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뭐 그런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서 찾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줬을 때 이제 이 친구들도 조금 더 저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제가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혹시 핑크블러드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깝네요. 그 얘기도 언젠가는 해야죠. 이민혜민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내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대화의 특징은 뭐냐? 자기객관화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그 크리스틴 벨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의 인터뷰였는데 그 크리스틴 벨은 겨울왕국의 안나 목소리의 성우이기도 하고 또 넷플릭스에 있는 그 굿플레이스라는 시리즈의 주연 배우이기도 한데 제가 크리스틴 벨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줏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만난 거니까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영어 사용자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자기 자신에게 당당함?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유머러스하고. 근데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18살에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썼던 단어는 이제 셀프 어웨어니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을 번역하신 분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뭐 구글링 해보니까 솔직히 되게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되게 알아봤는데 그 셀프 어웨어니스라는 단어를 자기 인식, 자기 의식, 자기 객관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객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우분이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거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배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배우인데 배우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자기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자기 과대평가를 하지 않는 거를 예시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명 감독에겐 조명 감독의 일이 있고 마이크 음향 감독에겐 음향 감독의 일이 있고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뭐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에 제가 왜 꽂혔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좀 자기 객관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될 때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엄청나게 많은 타인과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듣겠다고 해야 되나? 못 듣겠다고? 너무 이 대화가 쓸모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안 산 시간이 한 16년 정도 되고 서울에 산 시간은 그거보다 더 적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엔 미술관 많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협소한 현실 인식을 너무 잘 한 문장 안에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노트북 많이 안 훔쳐가니까 한국 치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자기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인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에 제가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한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 일을 내가 왜 좋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출퇴근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그것도 되게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어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대화가 너무 쓸모없어지는 거죠. 왕복 5시간 걸리는 사람한테 일을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어봐. 이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타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나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전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자기 객관화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걸 되게 꽂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자기 객관화가 뭐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지? 이런 대화나 이런 질문들 계속 하긴 해야 돼요. 네,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자기란 뭐지? 라는 질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와 공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석한 자기 객관화에 대한 그런 뭐 상황은 이런 거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소감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선생님 해고 모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원래 소감을 해야 돼. 아니 해고 모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요? 보통 이제 빌드업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지 않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시라고 저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하면서 다 정리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고 모임? 네. 해고 모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40분 50분 정도 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냥 어땠는지.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마. 나의 회고를. 맞아. 당신이 옳다. You are right. 재밌었고 생각보다 되게 더 뭔가 어떤 뾰족한 주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오늘 역시 잘 선택했다. 내가 등딱지. 내가 올라탈. 올라탈 등딱지. 자라 등에 거북이 등에 올라탄 토끼 마냥. 이게 왜냐면은 말을 진짜 잘한다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내가 팟캐스트를 혜민이랑 할 거야라고 이제 나도 그 가족들이나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게 됐는가, 왜 그치. 그녀와 하게 됐는가, 뭐 그런 거를 물어봤나? 아무튼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해.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로. 내가 책을 써봐라고 했는데 나는 말을 더 잘해 라고 얘기한 사람 처음 봤다 라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면 저럴까? 라고 했거든. 근데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이게 막 비방용도 아니고 막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적절히 섞어서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자기 객관화예요. 뭐가요? 글보다 말을 더 잘한다는 게. 글도 잘 쓸 거예요. 엄마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는 애들 글도 잘 쓸 텐데. 그러니까 근데 말을 더 잘하는데 본인이 직접 그러더라고. 그래? 이래갖고. 말 잘 얼마나 잘하나 하고 솔직히 오늘 두고 보자 했는데
아 진짜 잘하네. 재밌다. 순식간이야 40분 훅 지나갔어. 그니까 너무 좋죠. 아니 약간 그런 거죠. 말을 하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이제 되게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 말하지 말까? 어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얘기와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혜민 말 잘한다는 얘기만 했을 것 같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실은 뭔가 우리 얘기하고 회의할 때는 일 얘기나 어떤 그런 것에 뭔가 더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걸 팟캐스트를 해보자 그럼 무슨 주제를 해볼까라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날카롭다기보다는 약간 생각한 것보다 부드러운 팟캐스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본인이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연 거잖아요. 오늘 녹음하면서. 그게 딱 정리된 그간 이제 우리가 기획했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오늘 딱 정리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다음 6개 에피소드를 좀 잘 다듬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말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죠. 그쵸. 더 제가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긴 자기소개라고 얘기했을 때 한별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저만이 아니라 한별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서사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서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대화의 순간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항상 고맙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아니 왜냐면 그냥 하라고 안 하면 안 하니까요. 저는 하라고 안 하면 안 해요 또. 이게 또 단점이야. 약간 답답이. 하지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답답한 얘기를 함께 함으로써 더 답답해져 봐요. 네, 제가 뭐 사실 진짜 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엄청 막 깨달음 막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되게 제가 사는 삶이 엄청나게 뭐 되게 그런 극단적으로 뭔가 굉장히 어떤 이렇게 예리한 어떤 지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되게 복합적이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혜미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한별도 그렇잖아요. 저요? 뭔가 하나의 타입으로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뭔가 선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에피소드도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